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AI를 활용한 건축 설계, 프로세스 가이드라는 제목을 보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I?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나는 평생 손으로 그려왔는데 지금 와서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니, 챗 GPT니, 미드저니니 하는 것들이 건축 설계 현장을 바꾸고 있다고들 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척척 잘만 한다는데 우리는 어쩐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죠. 마치 기술과 속도로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처럼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은 뒤처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더 빠른 기술? 더 복잡한 프로그램? 아닙니다. 바로 판단입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설계의 본질을 읽어내는 통찰입니다. AI는 빠르게 그려주지만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AI는 수많은 안을 제시하지만 어떤 안이 맞는지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AI는 법규를 검색하지만 예외와 맥락은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20년, 30년 현장을 지켜온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뒤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힘은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을 AI라는 도구와 함께 사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시간 걸리던 일을 10분에 끝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판단하고 창의하고 책임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총 15장의 슬라이드를 함께 걸어갑니다. 1시간 정도의 여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만나는 지점, AI 시대 건축가에게 필요한 진짜 전략, 함께 걸어가시죠. AI를 활용한 건축 설계, 프로세스 가이드라는 이 자료는 사실 한 장의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왼쪽에는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도면이 쌓여 있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고 경고 표시가 여기저기 떠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고 다시 지우고 끝없이 수정하는 과정. 마감은 다가오고 놓친 일정들이 쌓여갑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작업 드래프팅, 끝없는 수정, 고립된 작업, 놓친 마감, 높은 스트레스. 오른쪽 화면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표정은 차분합니다. 모니터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고 각각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성적 디자인, 건축법규 검토, 충돌 감지, 자재 최적화, 자동 문서화.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병렬 처리, 신속한 생성, 지능적 자동화, 최적화된 워크플로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차분함과 통제. 그리고 중앙에는 큰 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효율성 20배, 출력 극대화. 이 한 장의 그림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합니다.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 속 사람은 사실 우리 대부분이 지나온 시간입니다. 손으로 하나씩 그려나가고 실수를 발견하면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마감 앞에서 긴장하던 시간들. 그 시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각각의 일은 자동으로 검토되고 필요한 정보는 즉시 확인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화면 앞에 앉아 있고 여전히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다만 반복되는 작업들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왕초보도 2시간 걸릴 일을 10분에 끝낸다는 실전 비법. 파트 A부터 D까지 완전 정복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이것은 속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바뀌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왼쪽 그림 속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오른쪽 그림 속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그 차이가 20배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 페이지씩, 한 단계씩 따라가다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마인드셋 전환이라는 제목이 등장합니다. AI는 대체제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증강된 건축적 사고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뇌가 그려져 있고 직관과 맥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네트워크 형태의 도형이 그려져 있고 데이터와 반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다리 위에는 협업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2개의 상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왼쪽은 빨간색 상자입니다. 오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AI가 설계를 다 해준다. 건축가는 필요 없다. 오른쪽은 초록색 상자입니다. 진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AI는 단순 반복과 데이터 처리를 담당. 건축가는 창의적 판단과 최종 결정을 담당.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I는 당신의 감각을 확장합니다.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 건축가의 몫입니다. 이 페이지가 말하려는 것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AI는 당신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떠올릴 때 자신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AI가 하는 일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그려진 뇌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상징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현장에서 느낀 감각, 이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직관,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려진 네트워크는 AI가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고 규칙을 적용하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는 AI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다리 위에 적힌 협업이라는 단어는 이 둘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AI는 빠르게 처리하고 사람은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AI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 사람은 그 중에서 선택합니다. AI는 규칙을 적용하고
사람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빨간색 상자 안의 문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AI가 설계를 다 해준다. 건축가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AI는 설계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AI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AI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초록색 상자 안의 문장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AI는 단순 반복과 데이터 처리를 담당합니다. 건축가는 창의적 판단과 최종 결정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협업입니다. 맨 아래 문장은 이 페이지가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AI는 당신의 감각을 확장합니다.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 건축가의 몫입니다. 확장한다는 것은 더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더 빠르게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더 넓은 범위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이것이 맞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태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전히 사람이 결정합니다. AI 매핑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화면에는 5개의 원이 가로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기획과 초기 컨셉, 계획과 기본 설계, 인허가, 실시 설계, 납품과 관리.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전체 흐름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 위에는 그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들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획과 초기 컨셉 위에는 2개의 도구가 놓여 있습니다. 챗 GPT, 논리와 프로그램, 그리고 미드저니, 영감과 이미지. 두 번째 단계, 계획과 기본 설계 위에도 2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테스트핏, 배치, 그리고 베라스, 렌더링. 세 번째 단계, 인허가 위에는 챗 GPT, 법규 스크리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실시 설계 위에는 레빗 플러스 다이나모, 자동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납품과 관리 위에는 2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챗 GPT, 시방서, 그리고 노션 AI, 문서,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획부터 납품까지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AI 도구가 존재합니다. 이 페이지는 건축 프로젝트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각 지점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단계에서 AI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단계마다 반복되는 작업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고,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적합한 도구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획과 초기 컨셉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챗 GPT는 생각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논리를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빠르게 시각화해서 방향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건물의 형태와 배치를 구체화합니다. 테스트핏은 대지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를 빠르게 시뮬레이션합니다. 베라스는 기본 설계안을 렌더링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이미지를 만듭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법규를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챗 GPT는 복잡한 법규 조항을 빠르게 스크리닝하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구체화됩니다. 레빗과 다이노를 함께 사용하면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일일이 배치하는 대신 규칙을 정해서 자동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납품과 관리 단계에서는 문서를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챗 GPT는 시방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노션 AI는 여러 문서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AI가 어느 한 단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필요한 지점마다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맨 아래 문장은 이 페이지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납품까지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AI 도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모든 도구를 다 배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반복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이 그림이 제안하는 순서입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실행 챗 GPT. 프롬프트 3종 세트, 공식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원하는 답을 얻는 황금 공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3개의 상자가 가로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1, 로, 역할 부여라고 적혀 있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20년 경력의 건축가야. 두 번째 상자는 I, 컨텐트 슬래시 컨디션 조건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연면적 300제곱미터, 2층 카페에 공간 프로그램을 작성해. 세 번째 상자는 3, 액션 행동 지시라고 적혀 있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층별 면적과 기능을 표 형태로 표현해서 표로 정리해줘.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팁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결과물의 형식을 지정해야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3개의 상자 아래에는 챗 GPT라는 제목 아래 입력창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20년 경력의 건축가야. 연면적 300제곱미터, 2층 카페에 공간 프로그램을 작성해. 층별 면적과 기능을 표 형태로 표현해서 표로 정리해줘.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챗 GPT를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챗 GPT에게 질문을 던질 때 단순하게 묻습니다. 카페 프로그램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으면 챗 GPT는 일반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카페에는 주방이 있고 홀이 있고 화장실이 있다는 식의 답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시하는 3종 세트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역할 부여. 너는 20년 경력의 건축가야. 이 문장은 챗 GPT에게 어떤 관점에서 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챗 GPT는 모든 것에 답할 수 있지만 어떤 입장에서 답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역할을 부여하면 챗 GPT는 그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답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조건. 연면적 300제곱미터, 2층 카페의 공간 프로그램을 작성해. 이 문장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어떤 건물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조건이 구체적일수록 답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행동 지시. 층별 면적과 기능을 표 형태로 표현해서 표로 정리해줘. 이 문장은 결과물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지정하면 챗 GPT는 그 형식에 맞춰서 답을 정리합니다. 오른쪽 팁 상자에 적힌 문장은 이 3가지를 왜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결과물의 형식을 지정해야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챗 GPT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정확하게 답합니다. 막연하게 물으면 막연하게 답합니다. 이것은 챗 GPT의 한계가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아래쪽 입력창에는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문장이 완성된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너는 20년 경력의 건축가야. 연면적 300제곱미터. 2층 카페의 공간 프로그램을 작성해. 층별 면적과 기능을 표 형태로 표현해서 표로 정리해줘. 이 문장은 역할과 조건과 행동 지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챗 GPT는 20년 경력 건축가의 관점에서 300제곱미터, 2층 카페의 공간 프로그램을 표 형식으로 정리해서 답합니다. 이 페이지가 전하려는 것은 챗 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성은 3가지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5번째 장에서는 실행 미드저니, 건축 필수 키워드 12선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화면에는 4개의 행과 3개의 열로 이루어진 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각 칸에는 건축 스타일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함께 영어 키워드와 한글 설명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forms 형태입니다. 왼쪽부터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즘, 브루탈리스트 브루탈리즘,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 두 번째 행은 nature 자연입니다. organic architecture 유기적, biophilic design, biophilic, sustainable 지속가능. 세 번째 행은 materials 재료입니다. exposed concrete 노출 콘크리트, wood timber 목구조, glass curtain wall, 유리 커튼월. 네 번째 행은 mood 감성입니다. warm and cozy, 아늑함, industrial style, industrial, 스캔디네비언 북유럽풍.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믹스 앤드 매치, 이그젬플, 미니멀리스트 플러스 우드 템버, 플러스 서스테이너블은 이코 프렌들리 우든 스트럭처. 이 페이지는 미드저니를 사용해 건축 이미지를 생성할 때 어떤 키워드를 조합하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표는 건축 이미지를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들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형태입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하는 키워드들입니다. 미니멀리스트는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브루탈리스트는 콘크리트의 거친 질감을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바우하우스는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자연입니다. 건물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오가닉 아키텍처는 자연의 곡선을 따르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실내의 식물과 자연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서스테이너블은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범주는 재료입니다. 건물의 외장과 마감을 결정하는 키워드들입니다. exposed concrete는 콘크리트를 그대로 드러낸 마감을 의미합니다. wood timber는 목구조를 사용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glass curtain, wall은 유리로 외벽을 마감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범주는 감성입니다. 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키워드들입니다. warm and cozy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industrial style은 공장이나 창고를 연상시키는 거칠고 개방적인 분위기입니다. 스캔디네비아는 밝고 깔끔한 북유럽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맨 아래 예시 문장은 이 키워드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니멀리스트 플러스 우드 템버, 플러스 서스테이너블은 이코 프렌들리 우든 스트럭처, 미니멀리즘과 목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조합하면 친환경 목조 건물이라는 컨셉이 만들어집니다. 이 표가 전하려는 것은 미드저니에 단어 하나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키워드를 조합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고만 입력하면 미드저니는 일반적인 카페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스트 카페, 우드 템버, 워머 앤드 코지라고 입력하면
미니멀한 목조 카페의 따뜻한 실내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페이지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조합하는 방법을 정리함으로써 미드저니를 단순한 이미지 생성 도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컨셉을 시각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번째 장에서는 사례 300 제곱미터 카페 공간 프로그램 짝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인풋이라고 적힌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카페, 2층 규모, 공간 프로그램표로 작성해줘. 그 옆에는 챗 GPT 아웃풋이라고 적힌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표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1층 메인 홀, 100제곱미터, 1층 키친, 30제곱미터, 2층 오피스 50제곱미터. 그 옆에는 리파이닝먼트라고 적힌 말풍선이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방 면적을 40제곱미터로 늘려줘. 그 말풍선 아래에는 모디파이드 챗 GPT, 아웃풋이라고 적힌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수정된 표가 들어 있습니다. 1층 메인 홀 100제곱미터, 1층 키친 40제곱미터, 2층 오피스 50제곱미터. 주방 부분이 초록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요시간 2시간 화살표 10분. 이 페이지는 챗 GPT를 사용해서 공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은 건축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정해지면 그 안에 어떤 공간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각 공간의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층에 배치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손으로 하면 생각을 정리하고 엑셀에 입력하고 면적을 계산하고 표를 그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수정을 요청하면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화면 왼쪽 인풋 상자에 있는 문장은 챗 GPT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300제곱미터 카페, 2층 규모, 공간 프로그램 표로 작성해줘. 이 문장은 앞서 배운 3종 세트, 공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결과물의 형식을 지정했습니다. 챗 GPT 아웃풋 상자는 챗 GPT가 만들어낸 표가 들어 있습니다. 1층에는 메인 홀 100제곱미터, 키친 30제곱미터가 배치되어 있고 2층에는 오피스 50제곱미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파인먼트 말풍선에는 주방 면적을 40제곱미터로 늘려줘라는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챗 G, 칠로미 챗달치차트의 챗가 만든 결과를 보고 사람이 판단한 것입니다. 주방이 30제곱미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Modified Chat GPT 아웃풋 상자는 수정된 표가 들어 있습니다. 주방 면적이 40제곱미터로 변경되었고 그 부분이 초록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챗 GPT는 요청받은 부분만 정확하게 수정해서 다시 보여줍니다. 화면 아래쪽 문장은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요시간 2시간 화살표 10분. 손으로 작성하면 2시간 걸리던 작업이 챗 GPT를 사용하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결과를 보고 수정을 판단했습니다. 챗 GPT는 빠르게 작성했지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가 전하려는 것은 챗 GPT가 공간 프로그램을 대신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사람은 판단하고 수정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7번째 장에서는 스킬 엑셀 플러스 챗 GPT 연동 매직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JetBrains Mono라는 프로그램 창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면적과 비율을 표로 정리해줘. 그 오른쪽에는 마우스 커서가 그려져 있고 컨트롤 플러스 C라는 버튼 그림이 있습니다. 복사하는 동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엑셀 화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A. 열에는 구분, B. 열에는 면적 제곱미터, C. 열에는 비율, %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1층, 로비 80, 제곱미터 26.7%, 1층, 카페 100, 제곱미터 33.3%, 1층 회장실, 20제곱미터 6.7%, 2층, 사무실 150제곱미터 50.0%, 2층 회의실, 30제곱미터 10.0%, 2층 휴게실, 20제곱미터 6.7%, 3층 창고 50제곱미터 16.7%라는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S1B B10이라는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스텝 1, 스텝 I, 스텝 3이라고 적혀 있고 맨 아래에는 빨간색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팁 A. I는 산수에 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엑셀 수식으로 교차 검증하세요. 이 페이지는 챗 GPT와 엑셀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해 줍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서 직접 확인하고 수식을 적용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면 왼쪽 JetBrains Mono 창에 있는 문장은 챗 GPT에게 던진 요청입니다. 면적과 비율을 표로 정리해줘. 챗 GPT는 이 요청을 받고 각 공간의 면적과 비율을 표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텝 1은 챗 GPT가 만든 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스텝 2는 그 표를 복사하는 단계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스텝 3은 엑셀에 붙여넣는 단계입니다. 엑셀 화면에는 챗 GPT가 만든 데이터가 그대로 붙여넣어져 있습니다. A. 열에는 공간 이름, B. 열에는 면적, C. 열에는 비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셀에는 이퀄섬 괄호 B, 콜론, B10 괄호라는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엑셀의 합계 함수입니다. B2부터 B10까지의 면적을 모두 더해서 전체 면적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식입니다. 화면 아래 빨간색 상자에 적힌 팁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는 산수에 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엑셀 수식으로 교차 검증하세요. 챗 GPT는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계산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율을 계산할 때 소수점 처리가 정확하지 않거나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가져온 뒤 반드시 수식을 적용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엑셀의 썸 함수로 면적 합계를 확인하고 비율이 100%가 되는지 확인하고 각 항목의 계산이 정확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전하려는 것은 챗 GPT를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챗 GPT는 빠르게 정리해주지만 그 결과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엑셀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스텝 1에서 챗 GPT에게 요청하고 스텝 2에서 복사하고 스텝 3에서 엑셀로 검증하는 이 세 단계는 챗 GPT와 엑셀을 함께 사용하는 기본 흐름입니다. 빠르게 정리하되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이 페이지가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8번째 장에서는 실행 7단계. 프레젠테이션 만능 프롬프트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논리적 구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화면 중앙 위쪽에는 C코드라고 적힌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프레젠테이션 전문가야. 프로젝트 정보를 바탕으로 7단계 목차에 맞춰 각 슬라이드별 제목, 핵심 내용, 추천 이미지 설명을 표로 작성해줘. 그리고 그 아래에는 7개의 상자가 가로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1. 개요. 2. 대지 분석. 3. 컨셉. 4. 공간 구성. 5. 외관. 6. 내부. 7. 기대 효과. 이 페이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일은 건축 설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설계안을 설명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만들고 각 슬라이드마다 제목과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지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처음부터 손으로 하면 구조를 정리하고 내용을 작성하고 이미지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조가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지 않으면 설명이 산만해지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중앙 위쪽 챗 코드 상자에 있는 문장은 챗 GPT에게 던질 프롬프트입니다. 이 문장은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할 부여. 너는 프레젠테이션 전문가야. 챗 GPT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답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둘째, 조건. 프로젝트 정보를 바탕으로 칠 단계 목차에 맞춰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칠 단계 구조에 맞춰서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셋째, 행동 지시. 각 슬라이드별 제목, 핵심 내용, 추천 이미지 설명을 표로 작성해줘. 결과물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제목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목과 내용과 이미지 설명까지 모두 표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나란히 놓인 7개의 상자는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개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대지 분석. 대지의 위치, 주변 환경, 법규 조건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컨셉. 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방향과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공간 구성. 건물 내부에 어떤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외관. 건물의 외부 형태와 재료를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내부. 건물 내부의 분위기와 마감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기대 효과.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7단계는 건축 프레젠테이션의 논리적 흐름을 나타냅니다. 개요에서 시작해서 대지를 분석하고 컨셉을 제시하고 공간과 외관과 내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기대 효과로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챗 GPT에게 제시하면 챗 GPT는 이 구조에 맞춰서 각 슬라이드의 제목과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드에 어떤 이미지를 넣으면 좋을지까지 추천해 줍니다. 이 페이지가 전하려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구조를 먼저 정하고 그 구조에 맞춰서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7단계라는 명확한 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챗 GPT에게 이 틀을 제시하면 챗 GPT는 프로젝트 정보를 바탕으로 각 단계의 내용을 빠르게 작성해 줍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구조를 짜고 내용을 작성하는 시간은 크게 줄어듭니다.